네, 환자 148쪽 질병과 병원체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 유전병 있잖아요. 유전되는 거. 그런 건 감염성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감염성 비감염성 기준은 병원체예요. 병원체는 나쁜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있으면 감염성, 없으면 비감염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감염성이 당뇨병 이런 애들 뭐였지? 고혈압 이런 애들? 유전병 아니었는데? 이거 대사성 질환 기억나요? 고지혈증 이런 거, 물질대사 문제 생기는 거, 이거랑 혈우병, 뭐 생맹 이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주로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이런 건 감염되지 않고요. 감염성 질병은 이제 병원체가 있는 건데 그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일단 표 한번 그리겠습니다. 병원체. 병원체는 크게 세 종류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3등분 정도 합시다. 병원체 종류. 첫 번째는 바이러스. 두 번째는 세균. 나머지는 진핵생물입니다. 세균은 분류상 어디 들어갈까요? 이 진핵과 반대라 해야 되나? 진핵의 반대라 해야 되나? 진핵의 반대인 원핵생물입니다. 원핵과 진핵은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핵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찐핵은 그 우리 세포 안에 핵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진핵, 없으면 원핵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핵은 핵이 없고 찐핵은 핵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부터. 종류 질병이라 해야 되나? 바이러스부터. 자, 바이러스는 일단 감기, 독감, 에이즈 이렇게 3대장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지? 왜 생각이 안 나지? 감기, 독감, 에이즈 하나 더 있는데 홍역. 이렇게가 제일 유명해요. 감기, 독감, 에이즈, 홍역까지. 그 밖에 많아요. 바이러스 엄청 많은데 메르스, 사스, 뭐 코로나, 코비드도 바이러스죠. 너무 많아.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만 일단 썼고 내신 때는 다 외워야 돼요. 종류 프린트해서 막 다 줘요. 막 열 몇 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4가지만 할게요. 간단히. 감독, 에이즈, 홍역. 세균은 딱 유명한 3개가 있는데 결파탄, 결핵, 균. 그냥 균 붙여서 외울게요. 입에 있게. 파상풍균, 탄저병균. 그 밖에 뭐 세균성 폐렴 이런 거 많습니다. 결파탄 정도.
진핵생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는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고요. 원생생물. 원핵, 원생 헷갈리면 진짜 안 돼요. 원생생물이라고 따로 있어요. 얜 진핵이에요. 플러스 무좀.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차이점. 자, 바이러스는 우리 1단원 그때 잠깐 했었어요. 바이러스가 딱 두 개 가져요. 뭐랑 뭐 있죠? 바이러스가 가지는 거. 핵, 핵, 핵산입니다. 핵산. 핵산은 핵이 아니에요, 그죠? 얜 생물이 아니에요. 일단 세포도 없어요. 핵산. 핵산은 유전 물질. DNA나 RNA 이런 거였죠. 이거 있음. 또 껍질은 단백질 껍질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뭐 세포막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세포 구조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균은 핵산이 있을까요? 얘는 생물이에요. 생물이면 핵산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 당연히 있어요. 세포막도 있어요. 세포 구조니까. 그러면 진핵생물은 이런 거 당연히 있고, 추가로 뭐가 있다? 핵막.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막이 있는 거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 막성 세포소 기관이라 해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 기관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있죠.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엽록체 이런 거. 얘는 세포가 아니니까 이런 거 없고, 핵막 없으니까 얘네도 없어요. 얘는 이런 거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핵막도 그러니까 원핵하고 진핵 차이가 뭐냐면, 원핵은 세포막만 딱 있고 그 안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막 무슨 DNA도 널브러져 있고 단백질도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래요. 구획이 없어. 근데 진핵부터는 구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세포 있죠? 그게 진핵이에요. 가운데 핵 있고 섭포체 막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막성 세포 소기관도 얘만 있어요.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요. 다 됐음. 치료제. 자, 바이러스 뭘로 치료해요?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있습니다. 독감 걸려봤어요? 독감 걸리면 병원 가면 타미플루 줘요. 들어봤어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는데 걔가 항바이러스제예요. 왜냐면 독감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을 치료하는 약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치료하는 거예요. 얘는 바이러스 치료 못해요, 사실. 감기 걸리면 뭐 먹어요? 이거 먹어요. 왜 그래? 치료 못하는데? 사실 감기는 항바이러스가 따로 없어요. 돌연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먹을 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대신에 그냥 면역력이 약해지잖아. 그때 다른 세균에 감염되지 말라고 이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먹어도 상관없대요. 외국인에서는 잘 안 먹는데요. 감기약은 진짜 감기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애예요.
원기 보충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 약은 플라시보가 진짜 80%래요. 8, 90%? 진짜 심하대요. 그 플라시보라는 걸 알고 먹어도 낫는다는데? 좀 신기해요. 정신력이 중요하다. 나약해지지 말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말라리아는 치료제가 있긴 있는데 딱히 안 배우고, 이 무좀 곰팡이에 대한 치료제가 항진균제라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치료제 따로 없어요. 따로 안 배워요. 네. 끝. 그 밖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책 보면서 설명할게요. 대표적인 게 이거. 가겠습니다. 가자, 병원체. 여긴 세균부터 나오네. 세균은 원핵, 단세포 원핵 생물. 그래서 핵막 이런 거 없고요. 대신에 얘는 세포 벽이 있어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뭐 효소 당연히 있겠죠. 생물이니까. 스스로 물질에다 생물의 조건이잖아요. 생물의 특성. 이런 거 필요 없고, 분열법으로 번식하고, 잘 감염 방법 안 좋고, 예시, 결, 파, 탄 대표적이고, 시험 기간 땐 여기서 교과서나 프린트에 나오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치료는 항생제. 대응, 바이러스.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했죠. 이거 그때 세균 여과기 통과했고 막. 얘는 가지는 거 2개.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 끝. 예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소아마비도 좀 많이 나온다. 맞다. 소아마비도 좀 나오는데.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원생생물 곰팡이는 다 합쳐서 뭐죠? 그 제일 오른쪽에 있었죠? 진핵생물. 다 핵이 있는 애들이고, 원생생물은 단세포예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얘는 매개 생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그래서 특히 말라리아는 모기 알죠? 모기가 감염 매개 생물이에요. 그래서 낚시로 이걸 내요. 모기는 원생생물이다. 모기는 모기예요. 그냥 모기는 다른 애야 그냥. 얘는 그냥 얘 도와주는 애지, 얘가 원생생물이에요. 모기는 원생생물 아니야. 그 밖에 뭐 수면병, 아메바스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곰팡이, 얘도 진핵인데 무좀, 항진균제 이 정도. 특이한 게 뭐였냐? 얘예요. 변형 프라이온. 얘는 핵산도 없어. 그냥 딱 단백질만 있어. 좀 감염된 단백질이에요. 프라이온이라 부르는데, 변형 프라이온. 얘는 근데 감염시켜요. 옆에 있는 애를.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같이 감염돼. 그럼 이게 축적되면 신경세포 파괴합니다. 이게 걸리는 동물마다 이제 이름이 다른데, 사람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소는 광우병, 양은 스크래피. 뇌에 구멍 나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얘는 끓여도 안 돼. 그래서 최대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다. 특이하다. 그럼 이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손 씻고 입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날로 먹지 말고 그리고 상한 거 주워 먹지 말고 이러면 됩니다. 끝. 풀어보실까요? 밑에? 이렇죠. 세바세 OOX 질문 있나요? 이지하죠? 이건 이제 외워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리얼 방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얘는 또 뭐 적을 게 좀 있어요? 갑시다. 자, 얘는 일단 바로 갑시다. 그냥 바로 필기 방어 작용. 방어작용, 방작입니다. 방어작용은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비특이적, 특이적이 뭐예요? 특이한 거. 비특이는? 네, 일반적인 거. 그래서 얘는 선천적 면역이라 부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이게 누가 들어오든 똑같이 특이하지 않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1번 뭐가 있냐면 피부, 점막 이런 애들이 그냥 1차적으로 막아줘요. 이걸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상 합니다. 모든 시점에서 합니다. 피부, 점막, 물리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2번) 여기엔 중요한 효소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침땀 눈물, 피땀 눈물 아니죠? 침땀 눈물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라이소자임입니다. 라이소자임. 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요. 즉 이거 역할 뭐랑 또 되게 비슷한데 뭐냐면 항생제예요. 자연 항생제. 이미 우리는 항생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서 나오고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만세포라는 곳이 있어요.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염증 반응, 그 막 상처나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얘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 증가,
시킵니다. 그럼 상처가 나면 왜 빨개지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상처가 났어요. 뼈. 막 날카로운 거 이렇게 찔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병원치가 이렇게 들어와요. 나쁜 애. 그럼 이 병원체는 나쁜 애니까 일단 처음에 출동을 해야 돼요. 누가 출동하냐면 이 혈관에 사는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가 열로 나가야 돼. 얘네 이름은 대식이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얘네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라 해도 맞아요. 자, 얘네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혈관이 너무 좁아. 머리가 껴 막. 그럼 어떻게 이걸 넓혀줘야 되죠? 이거를 넓혀줘서 얘네가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애들이 히스타민이 이걸 해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와서 이걸 넓혀줘요. 그럼 혈관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가 빨갛게 보이는 거죠. 여튼 얘네가 나와요. 그럼 얘네가 뭘 하냐? 일단 잡아먹습니다. 얘네를 얌 먹고 이 먹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식균 작용이라 합니다. 식균 작용. 그리고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표면에 얘네가 먹었던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노출해요. 이걸 항원 제시라 해요. 여기까지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똑같이 반응해요.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해야죠. 다 적었나? 특이적 방어작용. 자,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얘는 후천적 면역이라 그래요. 얘는 좀 애들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림프구라는 애들이에요. 림프구. 림프구는 일단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T림프구, 두 번째는 B림프구입니다. 자, 얘네는 어디서 생성되냐면 생성과 성숙 장소가 있는데 생성은 둘 다 골수. 근데 성숙되는 장소가 달라요.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을 하고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을 합니다. 얘가 왜 T냐면 이 가슴샘이 영어로 타이머스예요. T예요. 그래서 여기 따와서 T림프구라 부르는 거예요.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림프구, T림프구. 골수는 본 메로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숙하면 B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T림프구는 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분화해요. 두 개로 나뉘어요. 이거 세포 분열의 일종이에요. 체세포 분열. 분할을 하면 하나는 보조 T림프구, 영어로 헬퍼 T라고 하고 도와주는 애고,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 얘는 킬러 T라 해요. 무서운 애예요. 그럼 보조 T림프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얘가 아까 여기 쳐들어왔어, 그치? 이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애가 보조 T예요. 가서 뭔 일 있나 하면서 가요. 가서 여기 싸우고 있네 하면서 이 항원 어떻게 생겼는지를 받아와요. 이거를 항원 인식이라 합니다. 항원 인식하고 이제 돌아와서 누구한테 가냐? 일단 먼저 세포 독성 T한테 가서 알려줘요. 이런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가 하는 일은 항원 인식을 하고요. 해서 얘한테 갖다 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독 T가 가서 뭘 하냐? 가서 적을 죽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뭘 하냐면 배신자부터 죽여요. 감염된 세포인데 이건 원래 우리 세포였던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감염됐어. 그럼 걔 먼저 죽여. 제거. 배신자 처단. 자, 이거를 세포 독성 T, 세포 제거. 그래서 이런 걸 세포성 면역이라 합니다.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보조 T가 하는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이 B림프구가 일단은 그냥 가만히 성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분할을 촉진시켜요. 여기 와갖고 야, 큰일 났어, 빨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분할을 합니다. 그때 분할을 합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나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T가 하는 역할이 항원 인식이랑 하나 더 있어요. B림프구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 주문 제작에 들어가요. 뭘 주문 제작하냐면 항체를 만듭니다. 항원에 딱 맞는 맞춤형 항체를 생성해서, 근데 이 항체를 뭐라 부르냐면 면역 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항체를 주문 제작을 열심히 해서 한 며칠 걸려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가서 얘가 이제 애들을 묶어요. 그럼 이제 대시기가 뿅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네는 이제 분비할 때 근데 항체를 체액으로 분비한다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 불러요. 그리고 기억세포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맨날 몇 월 며칠 어떻게 생긴 애 쳐들어, 데이터 이렇게 생겼음, 끝.
여기까지요. 요게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1차 면역이라 불러요. 처음 보는 병원체가 침입했을 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애가 또 와요. 그러면 그건 2차 면역이라 불러요. 자,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 일단 이건 하고요. 당연히 하고요. 비특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할까 안 할까요? 오조티. 얘도 당연히 해요. 얘도 당연히 해요. 근데 여기가 좀 달라요. 얘는 이미 그 기억세포에 저장이 돼 있잖아, 정보가. 그래서 기억세포에서 바로 형질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강한 기억세포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을 어떻게 한다. 이게 방어작용입니다. 할만하죠? 근데 이걸 풀려면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혈액 원심 분리. 자, 우리 혈액을 원심 분리시키면 이렇게 가라앉는 애가 있고 둥둥 뜨는 애가 있어요. 가라앉는 성분을 혈구라고 하고요. 둥둥 뜨는 애들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혈구에는 뭐가 있고 혈장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혈구에는 무거운 애들이 다 가라앉아 있겠죠? 그래서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다 있어, 당연히. 대식세포 여기 있어. 무슨 세포 다 여기. 그 다음에 무슨 적혈구, 백혈구 다 여기 있어. 등등등 무슨 무거운 애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기억세포 어디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혈장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 대부분이 물이긴 한데 물 빼고 중요한 게 뭐 있냐면 항체가 여기 있어요. 항체가 둥둥 떠 있고요. 추가로 혈액형 할 때 쓸 응집소라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응집원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혈장에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일단 필기는 다 끝났고 책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지? 156쪽. 방작, 비특이적, 피부 점막 식균작용, 염증 반응 이런 거. 왼쪽에 있던 거. 특이적, 림프구 쪽, 세포성, 체액성 이런 거 있죠. 네. 처음 피부랑 점막 미특이적이죠. 물리적, 화학적 장벽 역할을 한다. 침땀 눈물에 뭐 있다? 라이소자임. 얘가 세균 세포벽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여기도 점막에도 막 그 라이소자임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식균작용 누가 한다?
그쵸? 대식세포 백혈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대식이가 한다. 대식세포가 이런 걸 하고요. 그래서 됐고, 염증 반응 누구 때문이다?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혈관 투과성 증가시켜가지고 대식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백혈구에 식균 작용을 한다. 이게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렇죠? 특이적 주인공은 림프구. 림프구도 백혈구 일종이에요. 다. 자, B림프구는 어디서 생성은 골수, 성숙도 골수. 얘가 나중에 형질세포로 분해해서 항체 생성하죠. 무슨 성 면역? 이걸 무슨 성 면역이래? 체액성 면역. T림프구 생성 어디? 골수지. 생성은 다 근데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한다. 보조 T, 세포 독성 T 이런 거 있다. 얘는 무슨 성 면역? 세포성 면역. 좋다. 항원 항체 반응 들어봤어요? 항원이 좋은 애요, 나쁜 애요? 항원인 나쁜 애입니다. 항원은 우리 몸에서 적으로 인식해요. 병원체 같은 애요. 근데 꼭 병원체 아니어도 뭐 꽃가루 이런 게 항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원이 나쁜 애고 항체가 좋은 애. 우리 몸에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얘는 Y자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겼어. 와. 근데 여기까지 다 똑같아. 이 끝에가 달라요. 아까 맞춤형으로 제작한댔죠. 이 끝에 저 항원과 맞추는 거예요. 그 약간 효소 기질특이성처럼 입체 구조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잡아먹는데 얘는 묶는데 얘는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 하죠. 똑같아요.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항체는 적을 묶는 역할을 해요. 가갖고 얘네를 다 잡아 묶어서 가라앉아. 그러면 아까 그 대식 있죠. 대식이 와서 통째로 다 먹어요. 얌.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가. 그렇다. 대식가죠? 대식이가 먹으면 아까 잠깐 건너뛰었거든요. 사실 리포솜 들어봤어요? 리소솜. 미안해. 리소솜. 이거 여기 안에 가수분해 효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거랑 얘랑 폭탄이야. 이게 합쳐시켜. 녹여. 세포 내 소화. 팡. 터트려요. 이렇게 합니다. 좋죠? 무서운 애죠? 네. 먹어서 녹이는 거예요. 뱀도 그러잖아요. 뱀 통째로 삼켜가지고 효소로 녹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그렇죠. 대식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처음에 항원 제시 누가 하죠?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하면 그럼 제시된 항원을 얘가 인식해서 보조티가 인식하면서 시작.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세독티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죠. 체액성 면역은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드는 거. 이 그림 보면 좀 알겠어요? 보조티. 대식이가 먹고 항원 제시하면 보조티가 가서 항원 인식해서 T 쪽으로 가면 세포성 면역. B 쪽으로 가서 얘를 분화시켜서 항체 만드는 게 여기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고
기억세포 저장한다.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면역 처음 쳐들어온 거. 2차 면역 같은 항원이 재침입한 거. 훨씬 더 빠르다. 좋죠? 얘 그래프 주기 중요한데. 봐봐요. 자, 여기 Y축이 뭐예요? 항체예요, 항체. X축은 시간 1입니다. 자, 간다. 여기 항원 A가 들어왔어. 그럼 항체가 바로 나와요? 아니요. 얘는 자,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그쵸. 일단은 혈관 넓혀서 히스타민이 혈관 넓혀서 대시기가 가서 잡아먹고 항원 제시하고 보조티가 가서 항원 인식 받아서 세포성 T 가서 그거 감염된 세포 죽이고 B림프구 분화시켜서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 때까지 이만큼 걸려요. 5일 걸려. 5일에서 7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항체가 찔끔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저걸 다 물리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라져요. 분해돼요. 다시 줄어. 자연적으로 줄어. 근데 여기 똑같은 애가 2차 침입했어. 그럼 일단 기억세포가 있죠, 이미. 그럼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 그냥 바로 만들면 돼서. 그래서 빡 올라가요, 바로.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을 하게 된다. 좋죠? 여기에 만약에 항원 B를 1차 시켰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잠복기 있다가 찔끔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 특이성. A에 대한 기억세포만 만들어졌다. B는 또 따로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뭐냐? 백신. 예방주사입니다. 백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억세포 만들기예요. 기억세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 항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만든대. 그러면 그 요즘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들을 모아. 그 다음에 때려. 패요. 그래서 약화시켜 엄청. 아니면 죽여도 돼. 그 다음에 주사 안에 넣어서 우리 몸에 넣어줘. 재물 넣어준 거야. 그럼 이제 대지기가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억세포를 만들자. 그럼 이거 만들면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바로 2차 면역할 수 있게 하는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정체는, 백신 주사, 예방주사의 정체는 약화시킨 병원체예요. 나쁜 애예요. 내가 이미 걸렸어. 예를 들어 내가 독감 걸렸어. 아, 백신 맞아야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군 넣어주는 거예요. 독감 걸렸는데 백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상한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얘는 예방주사예요. 백신은. 얘는 미리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맞으면 이렇게 독감 안 걸려요? 안 걸리냐고요? 네, 너무 약해서 맞아요? 아, 거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되게 약화시켰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있었잖아. 코로나 때 너네는 안 맞았나? 맞았어요? 그때 맞았는데 그거 맞고 좀 아픈 애들 있었어. 원래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좀 열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랬었나? 다 아픈 거 아니에요? 나는 멀쩡했어. 나도 멀쩡하게 했어. 나도 멀쩡했는데. 자, 증명됐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억세포가 100%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 맞고 항체 검사로 다시 가요. 알아요? 그래서 항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세포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패스. 만약에 안 만들어졌으면 또 놔야 돼.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모르겠다. 됐고, 그 다음에 면역 혈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면역 혈청은 항체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병에 걸렸을 때 긴급하게 지원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원물. 항체를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미리가 아니지.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러면은 기억세포가 안 생겨요. 얘는 진짜 임시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체 넣어주고 다음번에 걔가 똑같은 애가 또 쳐들어와도 나한텐 처음 본 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내요. 그래프에서 어떤 애한테 뭐 혈청을 뽑아서 넣어줘. 그러면 걔는 기억세포는 안 준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알 거예요. 네, 합니다. 자, 면역 관련 질환이 있는데요. 질환. 알레르기는 그냥 좀 가볍게 할게요. 이건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깊어서 그냥 히스타민 과다 분비 정도? 아까 그 히스타민 있죠? 혈관 넓히는 애. 걔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알러지야? 거기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요. 그쵸. 얘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자가면역 질환. 굉장히 무섭죠. 네. 얘는 자기 몸 구성하는 세포를 적으로 인식해요. 막 공격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류머티즘 관절염. 그 연골을 막 공격해. 연골 없어져요? 그죠? 그럼 뼈끼리 닿으면 엄청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수를 갈아야 돼요. 심한 경우. 골수에서 왜 골수를 갈아요? 고수를 만들어야지. 그치, 골수에서 다 림프구 만들잖아. 걔네를 아예 리셋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골수로 다 빼고 다시 넣어. 쎄. 골수고 쎄. 몰라 그거까지. 자, 다음 면역결핍. 이것도 무서워요. 에이즈. 이게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줄임말인데 이거 acquired 안 써줄게. immunodeficiency syndrome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획득한 면역결핍증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결핍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보조티 파괴. 근데 보조티 파괴되면 어떻게 되지? 인식.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해요. 이건 문제 없죠. 근데 특이적 시작이 원래 보조티가 가서 항원 인식하면서 시작인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특이적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보통 가벼운 병을 못 막아서 죽어요. 되게 치명적이에요. 무균실에 있잖아 그 사람들은 막 감기 이런 거 되게 치명적이에요. 왜? 항체 못 만들어. 세포 독성 T도 못 가. 그치? 그래서 무서운 병이다. 무섭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HIV가 이제 에이즈를 가져오는 이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근데 감염 초기에 잘 봐요. HIV가 처음에 띡 올랐다가 잠깐 숨어. 몇 년 단위예요. 점점 가면서 보조티를 파괴시킵니다. 이제 면역 결핍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치료 못해요?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끝.